요즘 새로운 노년 케어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양원에 들어갈 필요 없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건강에도 좋은 삶의 방식 그 자체에 대한 제안입니다. 고령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선배들처럼 조용히 앉아 처방약을 먹으며 자녀나 손주의 방문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낡은 고정관념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노후란 고독 의존 필요 없는 존재와 같은 이미지로 이야기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 어르신은 낡은 집에서 혼자 살며 아침에는 스스로 차를 끓이고 저녁에는 지붕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그저 바라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인천의 요양원에 입소한 분은 시계 바늘처럼 똑같은 매일을 보내며 그 바늘이 기쁨의 시간을 가리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불안 사이에서 고령자는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서울이나 부산, 광주 같은 도시에서는 마치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것을 새로운 노년 케어의 형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게, 더 자립적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돌봄을 받기 위해 키운다는 생각도 아니며 그저 생활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참는 삶의 방식도 아닙니다. 이 새로운 스타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노후는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답게 시작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의 노후에 대한 상식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기존 노년 케어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1. 제가 케어에 대하여 저처럼 역시 내 집이 가장 익숙한 장소이고 안전하며 인생을 함께해온 공간에 있는 것이 가장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 집만큼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집 구석구석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마저도 그 어떤 격려의 말보다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하지만 자택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반드시 충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이 그것을 직접 겪으며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아이들도 서울이나 분당에 사는 많은 젊은이들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쫓기고 있습니다. 불효자라서가 결코 아니라 일과 육아 그리고 하루하루의 스트레스가 그들의 시간과 체력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누구에게 말을 걸 일도 없고 만에 하나 방에서 넘어져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며 그저 누군가와 함께 점심을 먹고 싶다고 생각해도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나날입니다. 집에는 옛날부터 있던 지붕의 기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은 없습니다. 수십 년간 요리를 해온 부엌도 지금은 고요하며 마치 마음까지 차가워지는 듯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집에 있다는 것이 고독하지 않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 자녀들의 애정에만 기대를 거는 것은 이제 현실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2. 요양원에서의 생활. 예전에 아들의 권유로 경기도에 있는 한 요양원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은 잘 갖춰져 있었고 개인실도 깨끗했으며 식사도 칼로리가 관리된 영양 균형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문을 들어선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의 요양원은 시설에 따라 그 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 등에 있는 고급 시설은 모든 것이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수백만 원이라는 비용이 드는 현실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시설에서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케어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기계적이고 마음의 온기를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 목욕 시간, 취침 시간 모든 것이
마치 시계 바늘처럼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활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스케줄 속에서의 존재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한 노부인이 제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 시설이 싫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딸이 올 때마다 어딘가 부끄러운 기분이 들어요. 마치 제가 맡겨진 짐짝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요양원이라는 선택지에 저항감을 느끼는 것은 반드시 환경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감각, 즉 자기다움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위화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비록 나이를 먹었더라도 그것은 누구나 계속 지니고 싶은 존엄성이 아닐까요? 3. 자녀와의 동거 생활. 예전에 저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키운 자식이고 가족으로서 함께 지내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원에 사는 아들 가족과 동거를 시작해보니 함께 사는 것과 마음이 통하는 것은 반드시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세대 동거말로만 들으면 따뜻하고 이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상상 이상의 엇갈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마시며 뉴스를 듣는 것이 일과지만 손주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 큰 소리로 힙합 음악을 틉니다. 저는 몸에 좋은 담백한 가정 요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며느리는 간편한 패스트푸드를 주문합니다. 각 세대에는 각자의 가치관과 생활 리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점차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제가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손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록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나 태도에서 제 존재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이 있고 저에게는 아마 저 자신의 인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억지로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제 자리를 찾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키워 노후를 부양받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편이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을 때야말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힘이 길러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택에서의 독거, 자녀와의 동거, 요양원 견학, 다양한 선택지를 거쳐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최근 주위에서도 듣게 된 새로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노년 케어 스타일입니다. 이 새로운 스타일의 특징을 저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유, 그리고 유대.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제멋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어디에 살지, 누구와 지낼지, 어떤 일상을 보낼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이것은 단순한 고립도 아니고 의존도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료들과 만나 서로 돕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 그런 동료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마음 따뜻한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참고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나답게 자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 자유로운 스타일의 은퇴 생활. 예전에 저는 정년퇴직이란 집에서 신문을 읽고 차를 마시며 그저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서울에서 만난 74세의 한 남성과의 대화가 제 생각을 크게 바꿔주었습니다. 그분은 온화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 곳에만 계속 있는 건 그만뒀어요. 겨울이 너무 추우면 제주도나 부산에 가서 몸을 녹이고 여름에는 강원도 평창이나 강릉에서 시원하게 지냅니다. 은퇴했으니까 네 개의 벽 안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가벼운 노마드 은퇴 생활을 선택하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임대 아파트를 빌리거나 시골의 조용한 마을에서 민박이나 홈스테이에 머물거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림 교실이나
서해 강좌에 참여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행지 하나하나가 새로운 경험이 되고 계절 하나하나가 인생에 둘도 없는 한 페이지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라고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로 자신답게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여행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조용한 마을로 소소한 모험으로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결정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2. 그룹 케어 친구와의 공동생활. 저에게는 박 선생님이라는 72세의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서 새 집을 보러 오지 않겠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고 있었을 텐데 놀랐지만 실제로 찾아가 보니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충청도 근교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소박하고 따뜻한 목조주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68세부터 75세까지의 4명의 여성이 함께 요리를 만들고 빨래를 널고 뜰 앞에 작은 밭을 가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주도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한 명이 모든 것을 짊어지지도 않습니다. 아침 식사 담당 장보기, 담당 텃밭 가꾸기, 담당 등 각자가 자연스럽게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함께 사는 거지. 박 선생님은 활짝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곤란한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모여 차를 마시며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할 때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을 때는 그 공간을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혈연은 없어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따뜻한 가족 같은 집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언젠가 친한 친구와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고 꿈꾼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더 들어줄 친구, 따뜻한 된장찌개를 함께 마셔줄 친구,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줄 친구, 단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 그룹 은퇴라는 스타일은 예전에는 꿈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도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의 한옥마을, 경주의 조용한 동네, 그리고 춘천 시내에도 이런 생활을 선택하는 고령자 그룹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액의 자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아름답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만 있다면 이 평온하고 따뜻한 삶은 분명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노년 케어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누구의 마음속에든 분명 한 번쯤은 그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고 따뜻하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꿈인 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부터 행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노년 케어의 형태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크게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한 걸음을 확실하게 내딛는 것, 매일의 습관, 사소한 선택, 그리고 함께 걸어갈 동료 각각이 평온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조각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자신의 경험이나 동세대 친구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몇 가지 실천적인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다운 긍정적인 노후를 맞이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노후를 위한 명확한 자금 계획을. 저는 동년배 친구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로운 노후는 시간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조금 너무 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약 자녀나 손주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쾌적하게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여행 계획이 아니라 통장입니다. 저 자신이 직접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생활을 무리 없이 너무 검소하지 않게 유지하려면 월 대략 50, 60만 원, 연간으로는 600, 7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만약 55세에 은퇴하고 그 후 30년간 자립해서 산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최소 2억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주해서 따뜻한 기후에서 살고 싶다거나
자연이 풍부한 강원도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등 사는 곳을 바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 비용, 교통비, 의료 보험료 등의 추가 지출도 발생합니다. 연간 100만 원 정도 추가로 예상해 두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2억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부터 혹은 현역 시절부터 매달 꾸준히 적립해 나간다면 전혀 불가능한 금액은 아닙니다. 한국의 재무 설계사들도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늙었다고 느끼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하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바로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고 수정하며 자립적인 노후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이 친구와의 유대를 소중히.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광주에서 혼자 살던 연상의 친구가 했던 한마디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직이 무서웠는데 나이가 드니 지금 가장 무서운 건 고독이야. 오래 살면 살수록 이 말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은 건강해서 장보기도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편하게 수다를 떨 상대가 없다면 어떤 일상도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은퇴 생활에 관심이 있는 분은 부디 지금부터 친구를 찾고 관계를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가 되어서가 아니라 아직 건강할 때부터 가벼운 식사 이야기부터 마음속 깊은 고민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의견이 맞지 않아도 웃으며 토론할 수 있는 동료, 그리고 인생의 힘든 시기에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존재.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는 노인대학에서 만났고 서예 교실에서 만났으며 걷기 동호회에서도 만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지만 시간을 거듭하며 그들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의 우정에는 화려한 말이나 연출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성실한 뿐.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마지막을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은퇴 후의 행복이란 예금 잔고나 큰 집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이유 없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소중한 상대와의 소박한 시간 속에 있는 것이라고. 사는 곳을 선택하기. 그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즐기기 위해. 예전에 저는 어디에 사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조용하고 안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5세를 넘겼을 무렵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매일 사는 장소가 자신의 매일의 기분을 결정한다는 것을. 공기는 쾌적한가, 근처에 병원은 있는가, 불쑥 들를 수 있는 마트나 공원, 작은 음식점이 있는가. 그런 사소한 것들의 축적이 따뜻한 노후를 만드는가 아니면 외로운 나날이 되는가를 크게 좌우합니다. 최근에는 제 주위에서도 서울을 떠나 더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시원하고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에 이끌려 강원도 속초로 이주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충남 아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온천이 있고 병원도 잘 되어 있으며 게다가 생활비는 월 60, 70만 원 정도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어디서 노후를 보낼까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다음 3가지 포인트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의료기관과의 근접성. 나이를 먹으면 내일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은 큰 안심이 됩니다. 둘째, 온화한 기후. 너무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은 몸에 큰 부담입니다. 가능한 한 지내기 좋은 지역을 선택합시다. 셋째, 느긋한 생활 리듬. 바쁜 나날이 아니라 마음이 차분해지는 흐르는 듯한 매일. 그것이 풍요로운 노후의 열쇠가 됩니다. 부산 근교의 작은 마을에 사는 이 선생님 62세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3명의 친구와 함께 방 3개짜리 목조주택을 빌려 살고 있습니다. 집세 공과금 주 2회 청소비 식비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1인당 15만 원 정도예요. 낮에는 같이 산책하거나 체조하고 밤에는 TV를 보며 수다를 떨죠. 누가 누구를 돌보는 건 아니지만 아무도 외롭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또 충주호 근처에 사는 친구 최 선생님의 말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을 위해 무작정 일했지. 지금은 차를 끓여 툇마루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무엇보다 사치스러워.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진짜 인생인 거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노후는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마음에 새기듯 사는 것. 그렇게 실감하게 된 지금 저는 다음 세 가지 소중한 것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경험,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의 목소리에서 이끌어낸 노후의 지혜입니다. 1. 노후 케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재시작하는 것. 저는 예전에 정년퇴직을 두려워했습니다. 목표 없는 긴 나날의 불안을 느끼고 뒤처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이라는 것을.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멈춰서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시 바라보고 천천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기회인 것입니다. 노후 케어란 누군가의 도움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생활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것. 나이를 먹어도 약해지지 않고 외로워지지 않고 나답게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 고서가 진정한 케어라고 생각합니다. 2. 저축은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 있는 것. 젊었을 때 저는 집을 짓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선택의 수단이라고. 예를 들어 고액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을 거절할 힘도 필요합니다. 경주든 목포든 안심할 수 있는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고급 아파트나 명품은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고 무리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노후 생활에는 검소하지만 품위 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인생의 후반,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전에 자신을 믿는 힘을 키우자.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해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곁에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들에게 노후의 돌봄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과 육아에 쫓겨 지쳐버린 아들의 모습을 몇 번 보고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이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병원에 가고 몸에 좋은 식사를 선택하고 스스로 집세를 내고 하루하루의 작은 즐거움을 스스로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자유를, 그리고 제 자신에게 조용한 안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젊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치가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지는 바로 이 순간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어떻게 살지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답게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도 인생의 길을 자신의 손으로 되돌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꿈을 포기해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시작하면 너무 늦은 것이란 없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발걸음이 느려져도 인생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나 손주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후 케어를 노후를 즐기는 것으로 바꿔나갑시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것은 지금부터 준비하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준비하면 할수록 더 빨리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만약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부디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이나 자신의 노후 준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또한 60세 이후의 인생에 대해 솔직하고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인생의 철학을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노후는 모두 함께 걸으면 더 아름다워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들려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